예, 이번 영상은 어 제가 아시다시피 조직 스토킹을 당하면서 항상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게, 제가 보니까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피해자들을 자꾸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은 제미나이 AI를 좀 써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요즘에 이제 AI가 잘 돼서 뭐 검색할 필요 없이 AI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정보가. 시간도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AI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물어본 건 인지 부조화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왜냐면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이제 피해자분들이시라면 이거는 무조건 당할 거예요. 이 인지 부조화, 유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이제 뭐 필요 없는데, 일단은 영어로는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 가치관과, 그러니까 신념하고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개개인들이 이게 신념 가치관과 실제 행동 또는 눈앞의 현실이 불일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이에요. 심리적 불쾌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분들 예를 들어보자면, 밖에서 뭐 자주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이게 한다거나, 가해자들이, 그죠? 아니면은 자주 뭐 경찰차를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인지 부조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설명은, 일단 신념 가치관과 이제 행동이 이제 불일치할 때, 현실이나 눈앞의 현실이나 이런 게 불일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인데, 어, 이런 뭐 어떤 사람은, 또 피해자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빨간 차가 자주 보인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미국 이제 피해자분들 보면, 영상들도 보면은 뭐 빨간 차가 자주 보인다거나, 아니면 트럭이 자주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위에 싣고 가는 차가 자주 보인다거나, 일부러 이런 거를 계속 피해자한테 노출을 시켜요. 그게 인지 부조화를 자꾸 유발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면 심리 행동 뇌 기능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AI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한 가지를 똑같이 계속 하잖아요. 어떤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에요. 심리행동 뇌 기능 측면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 AI가 써놓은 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인지 부조화가 정확히 뭔지 알게 될 텐데, 지금은 감이 아직 안 올 수도 있어요. 피해자 분들이라고 해도, 물론 직접 당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냥 인지 부조화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최근 알아서 이게 설명이 좀 이렇게 덜 되는데, 일단은 여기 아래 읽어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제 심리적 만성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준다. 여기도 써있죠. 인지 부조화는 이제 뇌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을 선호한대요. 그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일상생활 할 때 뭔가 좀 더 많이 꽈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스스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 피해자분들은 이제 일반이랑 다르니까 또 평범한 일반인들은 이런 가해자들이 이런 걸 유발하지 않잖아요. 아예. 그러면 이제 편하단 말이에요. 심리상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다 당해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불일치가 지속되면 뇌는 이를 일종의 위협 상황으로 인식을 한대요. 이 신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인지 부조화가 계속 되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걸 유발하잖아요. 그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면 뇌가 위협 상황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냥 뭐 짜증도 나고 뭐 화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불일치를 계속 지속되면은 얘네들이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유발을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불일치가 계속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원정도 약간 그런 걸 이제 해소를 하려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최원정의 당시에 뭐 사람 죽일 때든 뭐 어떨 때든 이제 그 당시에 컨디션이라던가 뭐 그런 게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불일치가 지속돼서 해소를 하려고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불안 및 만성 불안정을 이제 생긴대요. 이 불일치가 계속되면 불안 및 만성 불안정. 내가 맞게 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이 불안감과 불면증, 심할 경우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저도 계속 이제 감시, 조스토킹 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느껴요. 느끼는데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제 느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이 조직 스토킹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인지를 하는데, 그런 걸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이런 불안감이나 이 불일치에서 오는 행동과 신념의 불일치에서 오는 약간 불안감이나 아니면 위협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잘 제가 분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제 스스로는 그렇게 막 이제 스트레스는 받는 건 아닌데 이제 위협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가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에너지도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나 뭐 생각이나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뭐 저희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평소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이제 피해자들 분들 아실 거예요. 가해자 새끼들이 우리 피해자들한테 항상 똑같은 이제 그 눈앞의 현실이 불일치하는 막 그런 행동들하고 뭐 방법들하고 막 그런 쓰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지 부조화를 이제 일으키려고 피해자들한테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이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거죠. 계속 뭐 괜히 이제 뭐 저번에 이제 그 고물상 아저씨에 대한 그런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그 어떤 아줌마가 그 고물상 아저씨가 새벽에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이제 새벽 2, 3시는 거기 원래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거기서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신문만 딱 한 장 버리고 가는 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행동들, 그런 이제 약간 가해자들이 하는 방법들,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꼭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행동과 불일치한다거나 뭐 그것도 있지만, 아니면 뭐 눈앞의 현실이 불일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 내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눈앞의 현실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불쾌감. 그러니까 그 카트 끄는 아저씨 영상에서 갑자기 새벽 2시에나 3시에 거기 쓰레기 앞에 그 아저씨가 지나갈 때 딱 그때 맞춰서 그 어떤 아줌마가, 여성분이 거기 어떤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신문지만 버리고 딴 데로 간다. 다시 들어온 건물로 간 것도 아니고. 일단 뭔가 이상하잖아요. 딱 볼 때. 그 건물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신문지를 갖고 나와서 한 장 버리고 딱 그 아저씨가 거길 지나갈 때, 그리고 돌아서서 멀리 간다. 집이 딴 데 있는 것처럼. 이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왔으면 신문지 한 장을 버리네? 그러면 바로 앞에 사는 건 맞구나 하고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야 되는 건데, 거기가 자기 집이어야 돼요. 보통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는 현실이죠. 눈앞의 현실. 근데 그 여자는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신문지 한 장을 버렸어요. 그 고물상 아저씨가 카트를 끌고 앞에 지나갈 때.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 앞에서 보는 앞에서 바로 신문지 한 장만 버리고 그 쓰레기 모인 곳에, 그 새벽에 2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걸어서 멀리 가요. 저 멀리.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이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불일치한 거예요. 이런 심리적 불쾌감이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많이 이제 겪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피해자가 맞으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인지 부조화가,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자주 쓰는 이런 인지 부조화 유발을 하려고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 눈앞의 현실에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아니면 신념이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공동된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론 자기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공통된 신념이나 가치관 아니면 생각 같은 거에 반대되는, 불일치되는 약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자꾸 많이, 하루에 막 5대도 보이고 뭐 3대도 보이고 뭐 많게는 뭐 7대 이상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불쾌하다거나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네.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보통 이제 그 타이핑 해가지고 생각 정리해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그냥 AI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지금 찍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느라 네, 어쨌든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인지 부조화 유발 가해자들의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이 불편한 마음을 이제 억누르는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인지 부조화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방어 기제 발동 및 합리화의 습관화가 된다고 하네요. AI가. 사람은 불편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불편하게 견디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바꾸기보다 생각이나 사실을 왜곡해서 해설하는 경향이 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동도 바꾸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행동을
바꾼다거나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어서 돌이켜보면.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경향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피해자분들도 아마 생각은 안 바꾸실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그렇게. 근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영어로 인지 부조화의 이제 해법이라고 뭐 써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동, 그리고 이제 신념, 믿음, 신념, 이게 부조화 가운데 부조화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부조화가 되면은 인지 부조화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불일치, 신념하고 행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념하고 행동이 불일치가 되면 이 인지 부조화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인지 부조화가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해법이라고 써 있으니까 믿음, 신념을 바꾸거나 아니면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행동 인식을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동 인식을 바꾸는 건 그런 걸 거예요. 경찰차를 이제 하루에 이제 보통 사람이 하루 밖에 나가면 7대씩 막 8대씩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막 그걸 일부러 피해자 탄단 말이에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어 그런 이제 그런 그 행동 인식에 대한 걸 이제 뭐 바꾼다는 말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이게 행동하고 아니면 현실에 눈앞의 현실이나 행동이나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다르다고 하면은 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일단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뭐가 불일치해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는 이 인지 부조화를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해법은 아니에요. 이건 해법이 아니라, 여기 해법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개개인마다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런 다이아그램 그 표 같아요. 솔루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신념을 바꾸거나 아니면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행동 인지를 바꿔서 인지 부조화를 없애려고, 해소시키려고 한다, 그런 다이아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 표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한 피해자가 이제 최원종이 이제 대표적이라, 제가 최원종 뭐 거의 매 영상마다 말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행동과 신념의 불일치가 생기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아니면 이제 신념과 이제 눈앞의 현실도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꼭 행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행동과 신념을 불일치하게끔 일단 유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눈앞의 현실도 그것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댓글 보니까 뭐 소방차가 많이 보이신다거나 뭐 경찰 버스가 보이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주 보인다고. 그런 지금 그런 이제 멘트 남기신 분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영상에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걸 알고 나서 그랬구나 하고 제가 좀 돌이켜 봤거든요. 어쨌든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이 최원종이 이제 행동을 바꿨어요. 해소를 하려고, 인지 부조화를 해소화를 하려고, 인지 부조화를 낮추려고. 이거는 인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해자들 이제 방법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최원종이 생겼는데, 최원종을 이제 제가 말씀할 때 꼭 최원종이라고 이제 뭐 생각 안 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피해자 대표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피해자들 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보통 조직 스토킹 이제 제 영상 채널이 그러니까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얘네들이 가해자들이 많이 유발을 하니까 맨날 이것만 유발하고 있어요. 얘네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주 임무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 저도 이런 걸 하도 당해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게 주 임무였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최원종은 선택한 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인지 부조화를 이제 해소를 시키려고.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해자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이제 걔네들 방법이니까 걔네들이 쓰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뭘 유발을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최원종은 아쉽게도 이제 행동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인지 부조화를. 얘네들이 하도 막 거의 이제 심리적 불안감에 최고에 달했을 거예요. 최원종이. 가해자들이 얘네들이 너무 이제 그 인지 부조화를 유발을 하니까 일으키니까 최원종한테. 예를 들어 뭐 맨날 경찰차 앞에 지나간 게 한다거나 밖에 나갈 때마다 아니면 뭐 이상한 행동들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매수를 했든 어쨌든 주위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한다던가 눈앞의 현실이 생각하고 불일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최원종은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가 엄청나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이걸 해소를 하려고 너무 크게 이제 해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해소할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됐는데 그런 약간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일단 저는 최원종은 이해는 해요. 같은 피해자로서 다른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면 진짜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은 해소하기가 좀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신념이나 생각과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눈앞에 저희 피해자 앞에 현실들이 너무 달라요. 일반인들 신념과 생각에.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지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일반인들한테 말하면은 이제 뭐 이런 걸 아는 지금 인지 부조화 같은 이런 걸 아는 뭐 심리학자가 아닌 이상은 뭐 이해를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이제 피해자분들도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뭐 피해를 받은 지 뭐 몇 달 됐거나 아니면 뭐 1년밖에 안 됐거나 뭐 2년밖에 안 됐거나 솔직히 제 생각에 5년도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의 한 명으로서 저는 이제 수십 년을 겪다 보니 5년 정도는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5년 되면은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얘네들이 하는 게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니까 이상한 방법들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최근에 알았는데 인지 부조화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얘네들이 하는 게 유발을 하는 게 이게 맞아요. 막 저기 뭐냐 뭐 다른 예시들이 많겠지만 뭐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가해를 할 때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좀 이상해요. 일반인 생각하고 좀 불일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건데 걔네들이 하는 목적이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 이상한 행동들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쓰는 방법은 이걸 일으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저는 가해자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싶다. 저는 이상한 다른 사람한테 그 피해자, 그러니까 내 피해자가 될 사람한테 그 사람의 신념과 생각에 불일치를 일으키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앞에서 아니면 좀
이상한 걸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얘네들 가해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얘네는 이제 이 피해자는 인지 부조화가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한 번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는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려면 뭔가 좀 가해를 하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신념이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건데, 두 번째는 행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원정 같은 케이스고, 이제 신념을 바꾸는 거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건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아마 다룰 거예요. 이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공동체가 있으면 한 사람이 5명 모이면 10명이 모이거나,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통된 생각을 이게 만들잖아요. 보통 그 뜻을 같이 하잖아요. 예, 뜻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암묵적인 그런 암묵적인 거에 같이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 이제 개인이 있다, 스스로 혼자 있다 보면 이제 뭐 자기 신념도 생기고 자기 생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으로 생각을 바꾼다. 신념이나 개개인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은종도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였죠. 자기가 감옥에 갈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최은종은 이제 생각도 바꾼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꿨어요. 최은종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감옥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은종이 살았으면 감시를 안 당하고 조직 스토킹을 안 당하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면 감옥을 갈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인지 부조화가 이제 가해자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가 너무 강해져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사람 죽이고 감옥 가자, 상관없다, 나는. 그냥 그렇게 바꾼 거죠. 신념이랑 자기 생각, 가치관 다 바꾼 거예요. 왜냐면 인지 부조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소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다이아그램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해소를 해야겠다,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행동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원종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걸 알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예,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 아래 이제 맨 아래 이제 행동 지각에 대한 뭐 변화인데, 이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뭔지. 일단은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면 이제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러고 피해자분들도 일반 사람이니까 다 그럴 테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지 말고 행동도 바꾸지 마요.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행동도 이제 생각이 일단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아직 확실한 이제 해결 방법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확실한 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저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좀 확고한 편이라, 제 생각이 좀 확고한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막
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사회 틀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이제 그 사회에 맞는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공통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어, 그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딱 제 시선을 그렇게 딱 고정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 스스로 생각을 속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관습이나 공통된 생각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공동체 생각 그런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가치관과 신념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피해자분들에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좀 공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다이어그램 설명이 나 있네요. 신념이나 행동, 인식을 바꾸어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 과정이라고 써 있네요. 과정. 해소하는 과정이 이렇다. 과정.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이 행동과 신념의 불일치, 아니면 생각과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뭐 이것도 바뀌고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해소가 된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중간 과정이 좀 조심해야 돼요. 해소는 되는 건 좋은데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요.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다들 이렇게 살아라며 원래 기준 스스로 낮추고 정당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생각이나 신념 같은 걸.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일단 과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과정이에요. 해결법이 아니라. 그리고 확증 편향? 이거는 이제 자신의 불편한 행동을 옹호해 줄 정보만 찾고 내 생각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나 조언은 거부하게 됨. 그러니까 이게 좀 고집이 세진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생각 관련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기만.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다 보면 무엇이 진짜 내 생각이고 무엇이 합리화인지 경계가 모호해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스스로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인지 부조화를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제 행동까지 바꾸면 안 되는데 일단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바꾸는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이 있잖아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 자기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이걸 계속 유발을 하잖아요. 인지 부조화를. 그럼 저희가 피해자들은 생각을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이거 해소를 하려고 인지 부조화를.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무엇이 진짜 내 생각이고 무엇이 합리화인지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내 생각인지 이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합리화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제 경험상 무엇이 진짜 내 생각인가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지 부조화를 계속 유발하다 보니까 생각을 자꾸 바꾸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저는 좀 확고하다 그랬는데 일단 이 과정에서는 저도 이거를 겪어요. 똑같이. 근데 이제 이 해소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내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바꾸고. 그러니까 해소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네, 누구나.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걸 알고 있으시라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단 제가 영상을 이제 피해자분들 보시라고 만드는 거라, 가해자들이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 막 많이 영상에 관한 거 올렸을 거예요. 뭐 네이버 검색하면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많이 나오고, 뭐 다음에도 많이 나오고, 구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도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지금 인지 부조화를 이제 가해자들이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런 것도 이제 스스로 검색하셔도 돼요. 꼭 제 영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검색해서 보셔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걔네들이 왜 갑자기 피해자 앞에서 차를 빵 하고 가는지, 빵빵거리면서, 뭐 빵빵거릴 상황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게 다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 피해자 눈앞에는 빵빵거릴 상황이 아닌데 자기 앞에서 빵거리고 간다.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막 자기, 아까 뭐 합리화 안 중요하다 그랬는데, 막 합리화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빵 거리는 게 꼭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해소를 시키려고, 그건 과정이 그렇습니다.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 하락.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누적되면 자아상의 균열이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행동이 불일치, 자꾸 불일치가 생기면 이제 그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자아의 균열이 생기겠죠, 당연히. 예. 예, 경계가 모호해지듯이, 무엇이 내 진짜 생각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듯이 자아의 균열도 생기겠죠. 자기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신뢰 상실,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제 계속 상황에 끌려다니겠죠. 이 가해자가 만드는 상황의 틀 안에서, 약간 트루먼 쇼 같이. 트루먼 쇼 다들 영화 아시죠? 보신 사람도 있고 뭐 안 보신 사람도 있을 테지만, 트루먼 쇼는 제 생각에 조직 스토킹 얘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예, 트루먼 쇼는 이제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TV쇼에 내보내려고 이제 그냥 가짜로 만든 거잖아요, 세트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트루먼은 저희 피해자 같은 피해를 안 받잖아요. 계속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이제 그런 가해를 안 받잖아요. 이제 피해자들은, 저희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상황에, 조지 스토커들이 만든 상황에 이제 끌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면해야겠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면 되면 안 되니까.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감. 바꿔보려 해도 이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습득된 무력감. 예,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해가지고 이제 무력감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싸울까,
아니면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알아내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예. 근데 무력감이 생길 거예요 아마. 예. 저도 이제 무력감 생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의사결정 회피 및 우유부단함. 인지부조화가 자주 쌓이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또다시 불협화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협화음이 생길까봐 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뭐 꼭 결정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뭐 누굴 만난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항상 뭘 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로에서 이제 누가 일부러 빵 거리고 간다거나, 빵 거릴 상황이 아닌데 뭐 자주 계속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또 피하려고 이제 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 가해자들이 계속 맨날 이제 똑같은 걸 해요. 보통. 보통 예측이 가능한데 이제 아마 초창기 이제 그 피해를, 조직 스토킹 피해를 겪는 초반에는 이거를 패턴을 다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이게 패턴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근데 이게 또 불협화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게. 근데 그 인지 부조화가 알고 있어도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그 똑같은 걸 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 본인의 일상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는 이상 이제 진짜 예측을 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뭘 할지 일상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둬요.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뭐 이런 거를 일정하게 똑같이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걸 쓰는 그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그 패턴이 완전 똑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서 이제 이게 별로 그렇게 인지 부조화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 이때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가해자들은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나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그걸 똑같이 그때 딱 거기서 해요.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요.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이제 이 인지 부조화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는데 그 좀 답답한 게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분들이 보통 저도 그렇고 가해자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이제 여러 상황에서 이제 음, 이건 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 몇십 년 당하다 보니까 얘네들 좀 예측이 너무 가능해서, 근데 얘네들은 그걸 또 몰라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조이스토킹 사람들이 뭐 생각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요. 전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제 생각을 많이 들추지 않고 상대방을 이제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주고 말을 해줘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뭐 선입견 같은 거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똑같이 행동을 해주고 말을 해주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감시한 애들도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리 스토킹 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생각을 아는 것 같다, 그런 분 있으시면은 그 조직 스토킹 하는 애들이나 가해자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잘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더 보이게끔 똑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나 가해자들이나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나 이제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모르구나, 나를 모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러고 있다,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조지 스토킹 애들은 생각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겉으로 나오는 행동하고 말 관련해서, 아니면 피해자가 어디서 뭘 본다거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맞추려고 하는데 전혀 몰라요, 생각은.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좀 단순하게 생활하거나 행동을 한다,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충분히 느낄 거예요. 조직 스토킹 얘네들이 내 생각을 아는구나, 뭐 아니면 그래서 이 생각을 아는 게 내 칩을 심었나 보구나,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기술,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뭐 칩 뭐 개발했다, 뭐 생각을 읽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수술을 해야, 그거 칩을 심어야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피해자의 뭐 머리에 뭐 수술 자국이 있어요? 아니면 저기 본인이 뭐 칩을 심었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을 읽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침을 씹어도 제 생각에는 칩을 씹는다고 해도 생각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칩을 심어서 뭐 컴퓨터를 이제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장애인들 칩 심어가지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 했더라고요, 칩을 심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생각 있는 거의 일부겠죠. 뭐 뇌 침을 씌워가지고 컴퓨터 마우스 움직이게 하고 키보드 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 있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여기 뭐 대처법이라고 써있네요. 제미나이, 인지부조가 자꾸 생길 때 대처법. 인지부조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념과 행동에 불일치가 있으니 점검하라는 내 경고 신호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념과 행동에 불일치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내 생각과 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불일치가 있으니 점검하라. 그러니까 내 경고 신호라고. 이 불편함 인정하기, 첫 번째로. 이제 AI의 대처법이에요, 이게. 불편함을 인정하라네요. 내가 지금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거네요.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긴 해요. 내가 지금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있다,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긴 합니다. 모든 문제에 이제 거의 공통적인 이제 그런 대처법이네요. 이제 인정하고 인지부조화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행동 대 신념 선별을 하라네요, 두 번째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행동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한다. 뭔지 알겠다.
예를 들어 이제 최은종이 이제 인지 부조화를 느껴가지고 최은종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겠죠. 자기가 인지를 못했을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행동을 좀 못 바꿨는데, 인지 부조화를 느끼면 아까 다이아그램 보여줬듯이 이제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이제 생각도 바꾸고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동이 나쁜 거라면 바꿀 수 있고, 나쁜 행동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원종은 인지 부조화를 느껴가지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사람을 죽여야겠다. 근데 이 사람 죽이는 행동이 이제 최원종은 바꾸질 않았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기만하고 그냥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으니까 존나 짜증나니까 그냥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솔직하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최원종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렇고 이제 제가 왜 아쉽다고 말하냐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피해자분들이 모두 똑같은 걸 느끼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리는 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인지 부조화를 자기가 겪고 있다는 걸.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웬만하면 바꿀 거 아니에요, 행동을. 그런 속으로 생각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나쁜 거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소를 할 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 상황이라면, 바꿀 수 없는 과거거나 아니면 상황이면 이제 비현실적인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건강한 해소법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그런 뭐 자체가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아마 과거라거나. 바꿀 수 없으면 이제 이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그럼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라는 거죠. 더 현실적으로. 그게 건강한 해소법이래요. 일단 AI가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말로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AI가 쓴 거지만,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참 쉬워요. 근데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알지만 피해자라서 좀 그 당시 피해를 받는 당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당시에 좀 힘들긴 해요. 예.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쉬운데 좀 힘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제미나이로 한번, 뭐 요즘에 AI 다 많으니까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거 써서 다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 얘가 뭘 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이런 AI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이런 걸 이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저희 피해자들에 관한 이제 그런 특정한 특수성 있는 그런 거는 약간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AI들이.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뭐 보편적인 건 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인지 부조화라는 거에서 되게 좀 알아봤고요. 이것도 이제 가해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땐 주된 좀 방법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음 만약에 영상을 올리면 제가 아마 이제 인지 부조화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생각 관련된 걸 약간 올릴 것 같은데, 이제 꼭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이제 생각 관련한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